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즉 AI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문 로봇, 사용자 인식, 무인 자동차 등 과거 미디어를 통해 등장하던 신기술을 이제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콜센터의 경우 사람이 직접 상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AI 기술로 만들어진 콜봇이 도입됐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듯 상담이나 예약이 가능해 디지털 취약 계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약 좀 하려고요. 예약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의 등장으로 세계적으로 신드롬이 불고 있는 지금. 국내에도 생성형 AI 기업이 만든 한국어 맞춤 챗봇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챗봇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AI 기업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을 바꾸는 기술이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재 대표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인공지능 AI 기술이요. 이제는 뭐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우리 AI 상담사가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키패드 방식으로 뭔가 답변을 했다면은 이제는 음성으로 AI가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병원, 숙박, 쇼핑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전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도 이 챗봇 서비스 링크를 보내준다거나 앱을 이용하며 하단에 챗봇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만연하다라고 보여서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좀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는 챗봇 서비스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데요. 예. 해외 유명 기업으로부터 13조나 투자를 받은 그런 기업이고요. 큰 금액이네요. 이 비용을 가지고 이 회사가 만든 서비스는 고객을 응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팅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주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번역을 해주거나 또 논문을 써주거나 하는 단순한 어떤 상담을 넘어서서 정말 뭔가 생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바꾼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답변이나 그 내용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주변 반응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응대, 상담을 위한 챗봇 서비스가 주로 있었다면 챗 GPT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요. 예. 네, 한국에서도 유사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되면 챗 GPT는 과거에 좋은 서비스긴 하지만 기업의 데이터 자체를 학습하는 것은 현재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챗봇들은 기업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챗 GPT와 연계가 된 서비스를 통하면 훨씬 더 인식률이 좋고 뛰어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자체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한국의 어떤 챗봇 서비스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좀 주입을 하는데 힘을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면이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존의 서비스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기존의 챗봇들은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단순한 응대를 해주는 그런 챗봇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챗봇 자체는 결국 데이터를 학습해서 응답을 하는 건데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도 못하고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맞아요. 받았었는데 예. 이런 서비스가 연계가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인식률이 높아지고 또 음성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10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서 이 데이터를 만들던 이런 작업들을 거의 안 해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네네.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 스스로 자체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생성형 AI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AI에서 엔진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결국 AI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연료를 자동으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거의 10만 건의 데이터를 굉장히 단시간에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기업들 자체가 전통적인 데이터는 있지만 이런 AI 학습시킬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AI 서비스를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 하고 있었고 이번 그 새로운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면 더 다양한 챗봇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빠른 구축이 가능해지고요. 예. 뭐 병원이나 금융,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자체가 AI를 만드는 그런 생성형 AI가 가능해지고요. 기존의 AI 서비스들을 사람이 다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문서를 넣어서 문서를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이 문서들을 다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인식률이 좋아질지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영어 기반이어서 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은 가끔씩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을 했더라 이러면서 캡처해서 올려서 공유해서 막 깔깔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형 챗봇은 어떨까요? 예컨대 한국어는 지역에 따라서 왜 이렇게 억양이나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말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한다라는 말이 잘한다. 네, 예. 글자로 보면 긍정인데 잘한다. 음성으로 들으면 굉장히 부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성과 텍스트 두 가지 감정 기술을 응용해서 한 가지가 네거티브면 이제 부정이라고 보고 이건 사람을 통해서 재학습을 시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사투리 인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어, 감정을 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기술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보고서는 잘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야라고 한 번 더 잡아주면은 어떤 네. 그런 뉘앙스까지 오답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감정 분석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무인화된 AI 키오스크를 만든 게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앞에 서게 되면 카메라를 통해서 성별, 나이, 감정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뭐 70세 어머님인데 감정이 나쁘다. 목소리도 커지고 프로세스도 간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음성의 감정을 또 분석해서 이 고객을 응대하는 중간중간에 뭔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고객에게 다시 AI가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AI가 안내를 해주면서 어머님의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동안일 경우에는 어쨌든 네. 전화를 한번 다시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중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AI 기술이 성장하는 만큼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관련 시장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시장은 세계적으로는 211조 시장이고요. 한국에서는 1조 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생성형 AI 시장만 보더라도 46조나 되는 엄청난 시장이고요. 이 시장 안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챗 GPT 때문에 특히나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많은 서비스가 나옴에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 뭐 어떤 저작권 침해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그 문제점들은 당연히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보완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AI 서비스가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발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저희 같은 원천 엔진을 만들고 응용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엔진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면 무인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스마트홈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세상을 좀 이롭게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또 저희가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주는 이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승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